예. 지금 추경안이 엠바고가 걸려가지고 기자분들한테는 넘어가 있다고 하면은 벌써 전체 규모하고 세출의 소요도 다 확정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규모만 되어 있고 분야로 어디 얼마 되어 있고 내역은 안 정해져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걸 좀 해주십시오. 아까 지방 매칭되는 부분에서 그걸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농업 부분은 세출 삭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벌써 확정되어 있으면 그냥 우리만 모르고 그런 거예요? 엠바고 걸려있다는 게 그런 겁니까? 차관 대답해보세요. 의원님,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발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 결정되어 있네요. 결정되어 있고요. 예. 그런 의원님이 제시하신 문제는 저희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일단 오면은 국회에서 이제 고쳐라, 이런 게 되겠네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여당에서 세출 규모 좀 키워주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재정 수지를 2014년도에 균형되는 것을 2013년도로 땡겨서 균형시킬 수 있다. 이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세입은 세입대로 조금 이러고 오버평가되는 게 있고 세출은 세출대로 못 늘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치르기 위해 가지고 세출을 늘리고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수표로 보면은 17대 대통령 선거 때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세출이 8.5% 늘어났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6.9%, 3%, 5.5%, 5.3%. 그런데 작년에 금년에 할 때는 5.1%밖에 늘리지 않았거든요. 다만 세입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2013년도 중에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또 특히 2010년도에 재정수지 자체가 예산에서는 30조 정도 적자인 걸로 봤는데 13조로 줄어들고 하기 자신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땡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재정 규모 자체는 오히려 굉장히 스퀴즈한 거예요. 세입은 이렇게 이제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하고 이런 주식 안 파는 정책이 바뀌어져서 그렇지. 그래서 이 세입 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온 나라가 추경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 하나 여쭤보는데요. 금년도 중에 재정 수지가 균형되는 걸로 중기재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재정 수지 균형은 언제 된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할 때는 어차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예, 저희가 지금 5개년 계획을 좀 다시 전망을 수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하여튼 임기 중에는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 중이라고 하면 2013년에 돼 있던 것을 2017년까지 늘어질지도 모른다. 재정수지 균형은 이렇게 보시는 거죠? 2016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건 이제 얼마만큼 경제 상황이 어떻게 어차피 이렇게 한번 재정 수지 자체를 짚어보셔야 될 겁니다. 한번 시뮬레이션을 어차피 본회의에서 질문이 나올 거고 재정 수지는 수년간 균형이 미루어지는 걸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재인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이 계셨는데 135조 중에 매년 2분위 하면은 27조 또 다르게 이렇게 네트 인크리즈로 보면 9조 몇천억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해는 27조 금년에는 포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은 어렵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 계획상에도 우리가 13년에서 17년에 걸쳐서 세원하고 세출 구조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하여튼 첫 해 27조 정도 되기는 쉽지 않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하반기에 FIU 정보를 같이 쓰고 또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하면은 또 이렇게 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아까 부총리께서 답변 중에 추경 이번에 하면 앞으로 절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현재로서라든지 현재 여건에 변화가 없는 한 추가적인 계획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한번 물러 써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내년도 예산 들고 나올 때
금년도 10월 언저리 돼가지고 추경하고 이제 같이 올 수도 있고, 우리 2004년도, 2005년도 할 때도 11월 달에 했고, 2005년도도 9월 달에 추경한 겁니다. 사실은 뭐, 쪽제비가 아닌 한, 쪽집게가 아닌 한, 2개월짜리 지금 저 세입 들어오는 거 보고 얼마 줄어들겠다. 어려운 거예요. 상반기 정도 한 6개월 정도 와봐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 되겠다 볼지 모르니까, 이 추후의 추경에 대해서는 이거는 급하게 3.28 대책 이후에 이거 하고, 4.1 부동산 대책은 야당의 협조를 가지고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지하경제 양성화, FIU 정보 공유, 이런 거 하면은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 또 이제 또 추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잘하시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또는 가급적이면은 안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 발 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예. 예,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우리 현오석 부총님 거듭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현 부총리하고는 같은 시기에 같은 과장을 모시고 공직을 시작해가지고 30년 가까이 쭉 보아왔습니다. 굉장히 온건하시고 온화한 성품이고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들이 각 부처를 아우르고 우리 좀 일탈해 있는 성장 동력들이 빨리 제자리로 오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부총리님과 그 간부님들이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 몇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부총리께서 3.28 대책하고 4.1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셨는데요. 이제 언론의 반응들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불리하게 한 것만 제시한 게 아니고 다 내놓은 겁니다. 다 내놨는데 성장 2.3% 쇼크, 경제활력 잃었다, 세입결손 12조, 재정절벽 우려, MB와 선긋기 나섰다, 실패 시 책임을 전 정부로, 추경 편성을 위한 명분 쌓기, 정말 밑바닥일까? 추경을 위한 밑밥이 아닌가? 한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 의구심, 이게 이제 언론인데 물론 다 안 맞을 겁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도해주는 언론인 보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의 그 업무 보고하고 KDI하고 한은을 이 비교를 해보면 지금까지 제가 공직 생활하면서 한 번도 정부가 KDI나 한은보다가 비관적으로 본 적이 없는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내용으로 보면은 KDI 쪽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3.28이고 KDI가 4월 경제 동향 보면은 성장은 예상보다 전반적인 회복세다. 고용도 빠르게 둔화된 것에서 일시적 축소다. 내수는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될 것 같아. 세계 경제 환경은 불확실 지속에 대해서 미, 중을 중심으로 해서 완만한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김중수 총재가 4월 11일 날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다. 상반기에는 좀 어렵더라도 하반기 가면 더 나아질 거다. 성장 경로는 바닥을 치고 변곡점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엇갈리게 되면서 추경, 부동산, 그리고 금리까지 좀 됐으면 좋은데 이런 논리로 금리를 동결시켰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면은 이렇게 또 이 얘기 있을 겁니다. 부총리하고는 뭐 학교 선후배 지간이고 김중수 총재의 성품을 해봐가지고 조금 더 소통하고 통섭하면은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정말로 물가 불안이 하반기 그래 있는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될 걸로 그 봅니다. 추경에 대해서 이래 보면은요. 그동안에 IMF 때 추경, 노무현 대통령 때 카드 대란 때 추경, 이명박 대통령 때 2008년에 리만에 이은 세계 경기 침체 때 추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채 발행 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98년도 IMF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정부를 인수했을 때 그때의 추경은 기본적으로 국채 발행을 11조 7천억을 해가지고 갚아나갔는데, 메꾸었는데, 그때 성장이 전년도에 5% 가까이 됐던 게 7% 가까이 마이너스로 꼬라박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7조 2천억, 세출을 6조 7천억 추가를 한 거죠. 이런 사업들을, SOC 등 이런 사업들을 세출해서 넣고, 카드 대책 때는 뭐 특별한 그 규모가 아니고 뭐 그렇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경제위기 때, 리만 이후에 이때도 전년도 성장이 2.3%에서 2%로 4% 넘게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그때 15조 8천억을 국채 발행해가지고 세입 경쟁하는데 11조 2천억 쓰고 하는 잉여금이다 뭐 전부 다 보태가지고 세출을 17조 3천억을 증액을 시켰댔습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수출기업, 저소득층,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이제 보면은요. 조금 이렇게 부총리가 이 현실을 인식하는 게 조금 과하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게 국채 발행을 아직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12조 플러스 알파다. 세출은 얼마든지 잘 모르고 성장도 어렵다고 하는데 작년에 2%에서 내년에 2.3%로 되는 겁니다. 다만 3% 받던 것이 2.3으로 어려워지는 경우죠. 또 7분기 연속에서 1% 미만이다. 뭐 이런 게 어렵지만은 역대 정부에 비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IMF다. 노무현 대통령 때 카드 대란, 이명박 대통령 때 초기에 그 촛불 시위에 이은 그 2008년도에 리만 이후 세계 경기 침체 이런 것들에 비해서 지금이 솔직히 그렇게 어려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고요. 이런 전체로 보면은 저는 한 두세 가지 좀 이렇게 전체 가이드라인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전체의 그 앞으로 전체로 국채 발행은 이 수준 15조 8천억 정도를 넘지 않는 게 설명이 편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입과 세출은 그래도 단 한 푼이라도 세출 쪽에 좀 이렇게 재원이 주체가 돼가지고 경기를 부추기는데 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하는 것은 뭐 인식을 다 한국은행이건 저희건 뭐 연구기관들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려운 상태하고요. 앞으로의 그런 회복에 대한 속도 그런데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추경이 어떤 의미에서는 추경만으로 모든 경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또 추경도 재정 건전성을 또 도외시해서 우리가 확대할 수 없다는 점 그런 것을 감안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3개월 전쯤 돼가지고 이 자리에서 또 우리 소위에서 여야 동수인 구성원 속에서 참 어렵게 세입예산, 세출예산 통과시켰고 추경이 들어오면 똑같은 작업을 또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정부 측에서도 이해를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조 원의 세배 수입이 안 된다 하는 거는 뭐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하고 주식 안 팔겠다고 정책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세금이 6조 원 이상 안 들어오니까 경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속에 누차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자료도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이거 보면은 일반에게 특별에게 이월하고 불용이 최근에 보면은 한 9조 원 정도 이상 그 중에서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걸 일반회계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자체에서 얼마나 이월과 불용이 나오느냐 보면은 4조 가까이 나오고 작년에도 4조 8천억이 4조 8천억이 불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들이 금년에도 있다고 치면은 세금이 덜 들어도 계속 사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고려해주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출 쪽인데 지금 뭐에 하겠다는 건 뭐 이 얘기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대충 혼자서 이렇게 짚어보면은 수출 중소기업 주택지원에서 기신보, 신보, 지역신보, 수출협은행
이런 데 도와줄 거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주택기금 지원하는 것 같은데, 농업 쪽에 아까 보면 세출 조정을 3천억 한다는데 혹시 농업 쪽에 조정하는 게 있나요? 차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아까 그 지방재정에 부담을 준다든지, 농업 쪽에 이번에 더 줄여든지 하는 것은 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4.1 종합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이 생애 최초 구입이 6억 원 85제곱미터를 엔드로 되는데, 이거는 5와 또는 뒤에 저 크기를 없애는 거는 맞지요? 정부가 넘어오면은, 이제 국회에서 심의할 때, 그렇게 했을 때 정부의 의견은 반대하지 않는 거죠. 5화를, 엔드를 5화로 한다든지, 85제곱미터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침에 여야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조금의 더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확인만 좀 합시다.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부분도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면적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그 가격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니죠. 예,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단독주택은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포함된다고 그럽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